주식시장에서 조정은 늘 있는 일입니다. 특히 주가가 짧은 기간에 급등한 경우 조정이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존 투자자들이 이익을 실현해야 하고 후발 투자자와 손바꾸기를 하면서 개미 흔들기가 동시에 오기 때문입니다. 거대 자본을 가진 세력들은 주가를 올리면서도 반대로 내리면서도 돈을 벌고 내린 다음 다시 바닥에서 매집해야 하므로 조정은 필수입니다. 다시 말해 시장도 예상하지 못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나 코로나 같이 원인의 힘으로 결과를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면 반대로 결과가 미리 계획되어 있고 그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들이 알고 보면 매일 일어나는 이벤트 중에서 조정의 명분으로 당첨된다는 것입니다. 이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이. 가격을 결정하는 수요와 공급 중에 코로나는 수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극복되어서 사람들의 이동이 늘어나고 경기가 회복된다면 석유 수요 회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코로나가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변이는 계속되겠지만 결국 위드 코로나가 될 것이고 코로나를 포함 전체 사망률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백신과 치료제는 세트 메뉴입니다. 이제까지 코로나 변이는 투자에 있어서 위기가 아닌 기회였습니다. 그동안의 변이는 유명한 알파, 델타, 람다, 뮤, 그리고 현재 뉴에서 오미크론이라고 이름이 바뀐 최신 변종까지 다양합니다. 현재 뉴 변이는 영어 단어인 뉴와 발음이 같다는 이유로 다음 로마자인 크시는 중국의 주석 이름이랑 스펠링이 같다는 이유로 그 다음 로마자인 오미크론으로 불리게 되었는데 이 새로운 변이가 현재 델타 정도의 위치에 오를지 아니면 남미 순회 공연을 마쳤다고 소개만 거창하다가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진 람다처럼 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결국 8월에 델타를 명분으로 한 달 내내 조정이 왔듯이 이번에도 조정이 크게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델타 조정 이후로 유가나 천연가스 그리고 대부분의 주가는 더 올랐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델타에 아랑곳하지 않고 수요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많은 변이의 학습 효과는 단기간 센티멘트적으로 오는 위기는 오히려 기회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이에 대한 자세한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켜봐야겠습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 주식 따윈 잊어버리고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추수감사절 밤에 대대적인 뉴스가 터진 건 우연일까 아니면 계획된 것일까? 음모론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동안 미국 주식시장이 열지 않는 특정 휴일을 겨냥해서 주식 관련 크고 작은 이벤트가 일어났었던 것은 새로운 것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석유 섹터에 한정해서 봐도 2014년과 2018년 추수감사절에 급락이 있었습니다. 2014년 여름 유가가 최고조에 이른 다음 11월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오펙의 치킨게임과 함께 끝을 모르는 하락이 이어졌고 한때 유가가 70불을 넘으면서 치킨게임에서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였던 2018년에도 추수감사절을 전후로 유가 폭락장이 있었습니다. 올 추수감사절에는 남아공에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다는 대대적인 뉴스와 함께 기다렸다는 듯이 홍콩, 벨기에, 이스라엘에서도 발견되었다는 뉴스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왔죠.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유가가 배럴당 100불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뉴스가 양산되는 중이었고 급기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추수감사절 인구 대이동에 앞서 급등한 휘발유 값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전략 비축률을 반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은 절묘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블랙 프라이데이는 평일이지만 준 공휴일이라 주식시장이 오전만 여는 날이었는데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하듯이 유가가 무려 10불 이상 떨어지면서 13%나 급락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직격탄을 받은 날 이후로 유가가 역대급으로 떨어진 것에 비하면 사실 관련 주가는 선방했다고 할 정도로 많이 조정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변이 뉴스는 곁다리이고 최근 유가가 급히 상승한 것을 고려할 때 차익 실현의 결과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제 성장과 연료 수요 모두를 저해할 수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새로운 변종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될지 아니면 델타 변이 때처럼 한 달가량 단기 조정으로 그칠지 그것도 아니라면 거래량이 적은 휴일에 맞춰 한번 크게 흔들고 바로 반등이 올진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도 코로나 변종 뉴스 하나가 유가뿐 아니라 시장 전반을 뒤흔는 걸 봐서는 여전히 시장이 얼마나 불안한 상태인지를 잘 상기시켜줍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와 그 동맹국들이 1월 이후로 하루 40만 배럴의 생산량을 늘리는 계획을 조정할 것인지의 여부를 다음 주에 논의할 것입니다. 작년에 유가 회복을 위해 이루어진 대규모 감산을 조심스럽게 복원하려는 오펙의 전략이 바이든의 글로벌 전략 비축류 반출과
수요가 이번 변종 바이러스에 맞서서 어떻게 조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새로운 변종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계획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지켜봐야겠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오미크론 변종은 전 세계 뉴스 헤드라인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며 이런 헤드라인 공포로 인해 주가가 상당히 압박받을 것입니다. 수요적으로는 새로운 바이러스의 확산을 통제하기 위한 국제여행 제한이나 부분 락다운의 가능성으로 인해 회복이 기대되던 항공유 수요가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적으로는 바이든이 추진하는 글로벌 전략 비축유 방출로 인해 원유 재고 감소가 더디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석유 주식 투자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1년 뒤에 수요 회복이 기대보다 없을 것 같으면 파는 거고 괜찮을 것 같으면 존버하거나 물 타는 겁니다. 자기가 바닥에서 다시 탈 자신이 있다면 지금 나갔다가 낮은 가격에 들어와도 되겠습니다. 1년 뒤에 지금보다 상황이 안 좋을 것 같으면 인버스를 사시면 됩니다. 공급적인 면에서는 계속된 변이 바이러스나 바이든의 전략 비축유 방출 등으로 오펙 플러스도 앞으로 증산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하겠지만 서방 세계, 즉 영국, 노르웨이, 미국, 캐나다 등의 생산자들 또한 내년 설비 투자 예산을 결정하는 데 보수적으로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요 회복보다는 걱정이 덜한 상황입니다. 수요는 어떤 이벤트에 따라 급격히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지만 공급을 단기간에 급격히 늘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략 비축유 방출은 단기적인 악재인 건 분명하지만 이미 매주 3밀리언 배럴씩 정유소에 판매하고 있었던 터라 이미 유가에 선반영되었을 거라 생각되고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 바이든의 결정은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한없이 떨어지는 지지도를 되돌리기 위해 뭐라도 하고 있다는 보여주기식의 정치적인 행보였다고 보입니다. 친환경주의자도 자기 집 앞 주유소의 휘발유 값이나 전기세, 난방비가 올라가는 건 못 참는 법이니까요. 아마 해외 토픽 뉴스에서 주유소 주유기에 붙어있는 I did that, 조 바이든 스티커를 보셨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유가 60불과 천연가스 3불 위에서 대부분 회사의 실적은 파티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천연가스 가격은 코로나 변종 걱정보다 추워지는 날씨와 러시아 무력 텐션 걱정 때문인지 더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변종이 얼마나 지독한 녀석인지는 현재 알 수 없지만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던 작년처럼 전 세계적인 폐쇄나 유가가 50불 밑으로 떨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델타 변이 때에도 댓글창에 걱정이 많았었지만 사실 당시 걱정하던 사람들의 반 이상은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당장 꼭대기에서 못 팔고 또 바닥에서 사지 못하고 물려버린 사실에 화가 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개미가 꼭대기에서 팔거나 바닥을 잡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장기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기대되는 주식이 단기적인 조정으로 바닥을 본다는 것 자체가 개미를 털고 세력이 바닥에서 매집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조작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못 잡은 게 열받는다면 그건 그냥 본인의 욕심일 뿐이고 더 나은 미래를 보고 베팅하신 거라면 발목에서 사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올해 석유 섹터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타이밍이 아이러니하게도 델타 변이로 조정이 왔을 때입니다. 이번 위기도 기회로 끝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위기가 기회로 끝나려면 현재 현금 확보나 물타기 그리고 덜 떨어진 주식에서 멀리 떨어진 주식으로 로테이션 도는 것도 본인의 투자 성향이나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미리 전략을 짜셔서 때로는 기계적으로 때로는 눈치 있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코로나 변이는 계속해서 등장할 것이고 투자를 하다 보면 날마다 새로운 이벤트가 쏟아지는데 그 이벤트 하나하나에 좌지우지 되는 투자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이크로 컨트롤이 되는 분들은 애초에 제 유튜브를 시청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본인이 현재 오일 주식에 물려있다면 그 이유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아니라 남들보다 1년 늦게 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년 뒤에는 지금보다 나을 거라고 희망합니다. 이번 변이의 잠재적인 영향을 평가하는 것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학습 효과로 인해 앞으로 시장은 코로나를 점점 잊어가리라 생각됩니다. 오케이, 거기까지.